자, 어디 할 차례죠 오늘? 차례가 우리 어디까지 했죠? 빛의 이중성 할 차례예요. 페이지. 그때 물질의 이중성 했습니까? 광전 효과 했습니까? 아, 비중성 빛의 이중성 할 차례라고. 자, 여기 할 차례입니까? 맞아요. 앞에 문제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풀어보신 문제 중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드시고 오셔야 돼요. 없어요? 자, 광전 효과입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자, 빛의 이중성입니다. 자, 자,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이중성은 무슨 성질과 무슨 성질을 우리가 이중성이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물질과 파동에서 크게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입자성이 있고, 입자성이 있고요. 뭐가 있어? 파동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물질은 입자성과 파동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입자성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뭐야,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게 뭐라고 돼 있어? 알갱이로 돼 있는 거야. 이런 알갱이들로. 그죠? 그럼 가장 작은 알갱이 한 개가 가지는 에너지를 1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알갱이 둘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2가 되겠지. 이렇게 가지면. 알갱이 3개가 가지면 3이 되겠지. 그럼 전체 에너지라는 건 어떻게 돼? 전체 에너지라는 건 알갱이 한 개가 가지는 에너지에다가 전체 에너지 개수만큼 곱하면 되지. 맞지? 그러면 요 알갱이로 입자로 되어 있으면 봐봐. 1과 자, 알갱이 한 개가 가지는 얘가 알갱이 한 개가 있고 알갱이 두 개 있어. 얘도 1이고 얘도 1이야. 합해서 얼마가 돼? 2가 되지. 요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에너지는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지. 1.2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1.5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죠? 1과 2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에너지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자성이라고 하는 건 뭐 한다고? 에너지의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불연속적인 뭐라고? 에너지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뭐? 입자성이라고 불러. 그래서 알갱이로 입자로 되어 있으면 전체 에너지는 입자들이 가지는 전체 에너지는 항상 뭐에다가 한 개가 가지는 에너지에다가 뭐 그 입자의 총 개수를 곱하면 뭐 한다고? 전체 에너지가 나와. 맞지? 그죠? 그래서 입자와 입자 사이에 가지는 요 사이에 있는 에너지는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파동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연속적인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방파제가 파도가 치는 방파제가 바닷가에 이렇게 방파제가 있다고 가정해봐. 이렇게 방파제가 있어. 방파제에 파도가 이렇게 옵니다. 이 파도가 올 거거든. 이 파도가 가지는 전체 에너지가 100이라는 에너지가 온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방파제에다가 100이라는 에너지가 가서 땅 부딪힐 거야. 100이라는 에너지가 땅 부딪히는데 이렇게 와서 땅 부딪히거든. 그러면 에너지가 딱 100만 와? 아니지. 어떻게 와? 0에서부터 100까지 뭐 한다고? 쭉 하고 에너지가 땅 하고 치는 거지. 그죠? 0에서부터 이 파도가 칠 때 0에서부터 얼마까지? 100이라는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쭉 하고 와서 뭐 한다고? 100이라는 에너지를 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0에서 100까지 모든 에너지가 요 방파제에 전달이 돼야 안 돼? 전달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신호도 마찬가지야. 요 시계에 있는 것처럼 요런 신호 봐봐. 봐봐. 요 시계는 봐. 16분에 9, 10, 11, 12, 13 이렇게 되잖아. 그제? 그죠? 10하고 11 사이에는 표현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죠? 이게 불연속적인 신호지. 이런 걸 뭐라 불러? 디지털이라 부르지. 저 뒤에 있는 시계 봐봐. 저 뒤에 있는 시계. 요 뒤에 있는 초침 시계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지나가잖아. 10에서 11까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다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저런 건 뭐야? 연속적인 신호지. 저런 걸 무슨 신호라 불러? 아날로그 신호라 그랬지. 에너지도 마찬가지야. 연속적인 에너지가 있고 무슨 에너지가 있어? 불연속적인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입자라고 하는 건 뭐란다고?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 파동이라고 하는 건 뭐라? 연속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예전에 빛에 대해서 처음 빛에 대해서 처음 정의를 내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아이작 뉴턴이야. 이 사람은 빛을 뭐라고 생각했어? 입자라고 생각했어. 왜 빛을 입자라고 생각했어? 빛은 유리에 맞으면 반사돼 안 돼? 되죠? 그죠? 우리가 탁구공을 던져가지고 벽에다 던졌어. 그럼 벽 맞고 튕겨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죠? 반사가 되네. 빛이 반사가 되네. 그죠? 빛이 물에다 쏘면 빛이 만다고 굴절하지. 그죠? 총알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쏘면 어떻게 됩니까? 속력이 느려져가지고 굴절합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입자기 때문에 뭐 한다? 이렇게 반사하고 굴절을 한다 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는 파동도 반사 굴절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몇백 년이 지났어.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있었어? 영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죠. 무슨 실험 했어? 이중슬릿 실험했어요. 이중슬릿 실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빛이 뭐한다고?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 걸 알아냈어요. 간섭을 일으키는 건 파동이야, 입자야? 파동이지. 그래서 빛이 파동인 걸 뭐 했어? 증명을 하게 돼요. 누가? 영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100년쯤 있다가 누가? 유명한 아저씨가 있어. 네,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빛을 가지고 무슨 실험을 해? 광전 효과 실험을 해요. 이 아저씨가 처음 한 건 아니야. 원래 광전 효과 실험은 헤르츠라는 사람이 처음 했어요. 헤르츠가 실험해가지고 야 이렇게 실험했는데 이런 현상이 보이는데 이게 파동성으로 설명하기 너무 이상해 라고 해서 논문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걸 가지고 실험해가지고 광전 효과를 가지고 만다고 빛의 입자성을 증명해요. 광전 효과는 빛이 뭐다? 입자라야 성명이 된다라고 입자성을 설명해요. 그래서 광량자설이라는 이론을 제시해요. 우리가 보는 이런 빛 있지. 우리가 보는 이 빛은 파동이 아니고 요런 알갱이로 되어 있는 뭐라고 생각했어? 입자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파동이 아니고 입자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아인슈타인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광량자설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빛은 뭐다? 입자라는 걸 설명해. 이면서 동시에 뭐다? 파동이다.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입자성 실험하면 입자의 성질이 나오고 파동성 실험하면 뭐가 나와? 파동성이 나와요. 두 개라 동시에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둘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무슨 성이라 불러? 이중성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이중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시라고 오세요. 시간 잡아먹었네. 자, 그렇습니다. 한 30분 넘지 않았니? 한 1시간 된 것 같은데. 너 아까부터 나오고 있었잖아. 같이 있었잖아. 40분쯤 왔다고? 물어봐봐. 저 밑에 과학 원장님이, 밑에 프라임 학원 원장님이 여기 등록하면 시간 더 넣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몇 시간 끊을 건데 얼마 더 넣어주실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뭐? 아이라서. 그럴 수 있지. 니네 학교 진도 나가는 거. 맞잖아. 니네 학교들 다 진도 해야 돼. 저거 성일이가. 자, 빛의 이중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중성입니다. 자, 광전 효과입니다.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금속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금속 있습니다. 금속 표면에는 뭐가 많아? 자유전자가 많아요. 이런 자유전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자유전자들은 뭐가 있어? 원자핵이 잡고 있어 안 잡고 있어? 잡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뭘 비췄어? 빛 에너지를 비췄어. 빛 에너지를 비췄어. 그죠? 그럼 잡고 있는 걸 많은데 끊어야 돼. 끊고 전자가 막 방출되지. 방출되면서 전자가 뭐하더라? 요렇게 움직이더란 말이야. 움직이는 전자 무슨 에너지 가지고 있어? 그래, 운동 에너지를 가질 거 아니야. 그죠?
요때 끊는데 에너지가 들어 안 들어? 들겠네. 요때 끊는데 드는 에너지를 뭐라 불러? W라고 해가지고 요걸 우리가 뭐라 불러? 일함수라고 불러요. 그죠? 그럼 가정해 보자고.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줬어. 근데 이거 끊는데 얼마 들었어? 30이 들었어. 그럼 나갈 때 운동 에너지 얼마? 그 70이겠네. 이해돼요? 그죠? 그럼 이거 되겠네. 빛 에너지란 건, 빛 에너지는 뭐에다가 일함수에다가 더하기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W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네. 나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풀고 싶어. 그럼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은 빛 에너지에다가 뭘 빼면 돼? 일함수 값을 빼면 돼 안 돼? 되겠네. 요 일함수 값은 누구에 의해서만 결정돼? 금속의 종류에 의해서 달라져요. 그죠? 그죠? 핵이 꽉 잡아당기고 있으면 일함수 값이 뭐겠어? 크겠지. 느슨하게 잡아당기면 일함수 값이 작겠지, 그지? 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빛이,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 파동이면, 빛이 파동입니다. 파동이면, 자, 약한 빛이 있고 센 빛이 있어. 얘들아, 센 빛이 이렇게 있어. 약한 빛과 센 빛은 누가 더 에너지가 많아? 센 빛이 약간 많겠지. 그죠? 자, 똑같은 진동수에 센 빛과 약한 빛을 비쳤어. 진동수 일정합니다. 일정하다 가자면 센 빛은 뭐냐면 가까이서 비추는 겁니다. 빛이 이렇게 있네. 그죠? 이렇게 가까이서 비추는 거야. 얘를. 그죠? 약한 빛은 뭐하면 돼? 멀리서 비추면 돼. 맞지? 그죠? 야, 니네 저런 거 있잖아. 이게 그 겨울에 이거 우리 이거 뭐야?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거. 저기 모르지? 히터는 아니고 저기 뭐야? 비 나오는 거. 저기서 나오는 거. 어떤 저런 거 있잖아. 이게 빛이라고 생각하자게. 가까이서 하면 어떻게 돼? 뜨겁지? 멀리서 하면 덜 뜨겁지? 그죠? 가까이서 하면 무슨 빛이야? 센 빛이지. 멀리서 하면 약한 빛이지. 센 빛은 에너지가 많아 작아? 많겠지? 약한 빛은 에너지가 작겠지? 아이씨 보세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약한 빛은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아까에서 센 빛은 2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같은 진동수면. 그죠? 그렇게 하면 아까 운동 에너지, 자, 빛 에너지라는 건 어떻게 된다고? 일함수에다가 플러스 운동 에너지라고 했잖아. 그럼 넘겨서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풀면 운동 에너지는 빛 에너지에다가 뭘 빼면 돼? 일함수 값을 빼면 되지. 그죠? 그럼 일함수 값을 30이라고 가정해봐. 그럼 100이라는 에너지를 주면 30을 빼면 얼마가 나와야 돼? 70으로 나와야 돼. 근데 200이라는 에너지를 주면 30을 빼면 얼마 나와야 돼? 170이 나오지. 동일한 진동수인데 약한 빛은 100을 주니까 70이라는 운동 에너지로 나왔어. 줄 빼고 그냥 줄 없이 합시다. 그냥 70이라는 에너지로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00이라는 센 빛을 비치면 얼마로 나와야 돼? 그렇지. 170이라는 운동 에너지 나와야 되지. 근데 70으로 나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70으로 나와요. 왜 이런지를 빛이 파동이면 이게 설명이 돼? 안 돼? 안 되지. 파동이면 맞잖아. 170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죠? 70으로만 나와요. 단 튀어나온 약한 빛에서는 뭐 한다고? 전자가 조금 방출돼요. 전자가 조금 방출되고 여기서는 전자가 뭐 한다? 많이 방출돼. 방출되는 숫자가 많아요. 많이 방출돼요. 방출되는 전자의 개수만. 운동 에너지는 안 변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둘을 비교해봤어. 자, 에너지는 똑같은데, 자, 진동수가 작은 빛이 있고요. 진동수가 큰 빛이 있어요. 둘의 에너지는 똑같아요. 얘도 100이라는 빛을 비췄고 얘도 100이라는 빛을 비췄어. 알겠습니까? 똑같은 에너지를 비췄어. 근데 여기는 전자가 방출되더라 안 되더라? 진동수가 작으면 안 돼요. 여기는 전자가 돼요. 방출이 돼요. 알겠습니까? 특정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아무리 특정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작으면 아무리 센 빛을 비춰도 100을 비추든 200을 비추든 인센 빛 300인 빛을 비추든 간에 전자는 방출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특정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큰 빛이면 뭐요? 빛을 비추자마자 뭐 한다고? 바로 방출이 돼요. 그죠? 파동으로 설명이 돼 안 돼?
설명이 안 돼요. 파동으로는. 알겠습니까? 아니 파동이면 연속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진동수와 관계없이 에너지가 크면 전자는 방출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요. 그죠? 진동수가 크더라도 에너지가 작으면 방출이 안 돼야 돼요. 돼요. 이거 이상해요. 그래서 파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 알겠습니까? 누구한테서? 빛한테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봅시다. 그래서 광전효과입니다.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출 때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뭐라 불러? 광전효과라 불러줄까?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출 때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그때 방출되는 전자 이름이 뭐라고? 광전자야. 알겠습니까? 그때 방출되는 전자의 이름이 광전자입니다. 광전자. 알겠습니까? 전자가 이렇게 생각해봐. 얘들아,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네. 전자가 움직이면, 전기를 띤 전자가 움직이면 뭐가 흐른다는 얘기야? 그치? 그때 흐르는 전류를 뭐라 불러? 광전류라고 이렇게 불러요. 광전류라고. 자, 파동성과 광전효과. 빛을 파동으로 생각했을 때 광전효과를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빛을 파동으로 생각했을 때 광전효과를 설명할 수가 없더라. 왜? 파동이라면 무슨 에너지야? 연속적인 에너지지. 그죠? 그죠? 연속적인 에너지면 봐봐. 에너지가 작은 빛이 있어. 에너지가 작은 빛이 이렇게가 있고 에너지가 큰 빛이 있어. 에너지가 큰 빛이면 이런 빛이 간다고 가정할게. 그럼 전자가 여기 있다고 여기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에너지가 작은 빛은 방출되는데 뭐야? 와서 에너지가 쌓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 그죠? 전자가 바로 방출 안 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방출이 돼야 돼. 그죠? 에너지가 많은 빛은 짧은 시간에 만다고 방출될 수 있겠지. 그죠? 짧은 시간 내에 방출이 돼야 돼. 근데 특이한 게 있어. 진동수가 똑같으면 얘도 진동수가 F고 얘도 진동수 F야. 그럼 어떻게 돼? 둘 다 동시에 방출돼요. 에너지가 작은 빛이든 에너지가 큰 빛이든. 근데 얘는 진동수가 큰 빛이야. 얘는 진동수가 뭐? 작은 빛이야. 특정 진동수보다. 그럼 여기는 방출이 안 돼요. 여기는 방출이 되는데. 약한 빛인데도 불구하고 방출되고 약한 빛이 센 빛인데도 불구하고 방출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여기는 둘 다 방출이 되는데 여기는 전자가 많다고 많이 방출돼요. 여기는 전자가 뭐야? 조금 방출돼요. 하지만 둘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다고? 같아요. 알겠습니까? 예. 얘가 진동수가 작은 빛이야. 2분의 F라 가정하고 얘가 뭐 2F라고 가정하면 즉시 방출돼요. 여기는 방출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설명할 수가 있는데 파동으로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자, 파동성의 예상 보십시다. 진동수와 무관하게 빛의 세기가 센 경우에 전자가 뭐가 된다고? 그렇죠. 진동수와 빛의 세기가 센 경우에 전자가 방출돼야 돼. 빛의 세기가 센 경우란 말이 무슨 말이야? 에너지가 센 빛이야, 약한 빛이야? 그죠? 에너지가 큰 빛이죠. 에너지가 큰 빛이 가서 부딪히면 당연히 전자가 방출돼야 돼. 방출돼야 되는데 아니더라고. 빛의 진동수가 특정 진동수보다 작으면 저기 줄까? 특정 진동수라고 줄까 봐봐. 이걸 우리가 물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문턱 진동수라고 불러요. 문턱 진동수.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한계 진동수라고도 합니다. 한계 진동수 라고 합니다. 특정 진동수보다 작으면 아무리 센 빛을 비춰도 전자는 방출돼 안 돼? 안 돼요. 왜요? 몰라요. 파동이면 방출되는데 파동은 연속적인 에너지가 와서 쌓여가지고 전자가 퉁 하고 튀어나가는데 특정 진동수보다 작으면 전자는 절대 방출이 안 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거를 아시겠습니까? 네. 자, 세기가 약하면 전자가 방출하는데 필요한데 빛의 세기가 약하면 전자가 방출되는데 어느 정도 뭐해?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죠?
그런데 특정 진동수보다 크면 아무리 약해도 만다고 즉시 방출돼요. 특정 진동수보다 크면 빛의 세기가 아무리 약해도 광전자가 어떻게 방출돼? 즉시 방출돼요. 그럼 거꾸로 해가면 특정 진동수보다 작으면 아무리 빛을 비춰도 전자는 방출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죠? 파동성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왜 이렇지? 왜 방출 안 될까? 설명이 안 돼요. 자, 빛의 세기가 세면 빛의 에너지도 크므로 방출되는 광전자의 빛의 세기가 세면 에너지도 크므로 방출되는 최대 운동 에너지도 어떻게 돼? 커야 돼 안 커야 돼? 그렇죠. 빛의 세기가 세면 아까 요거잖아 이게. 이 봐봐. 100이라는 빛을 비췄어. 얘는 200이라는 빛을 비추고 똑같은 진동수인데. 그죠? 그럼 그것이 넣으니까 얘는 70이라는 운동 에너지로 나오고 얘는 얼마나 나와야 돼? 170으로 나와야 돼. 운동 에너지 커야 돼.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데 둘의 운동 에너지가 뭐 하더라고? 같아요. 같은 70으로 나오더라고. 세기가 세면 에너지가 더 크므로 방출되는 최대 운동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커야 되는데 최대 운동 에너지는 뭐에는 관계없어?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는 관계없이 뭐에만 영향받더라? 진동수에만 영향받아.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커.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크고 빛의 세기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빛의 세기와는 관계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빛의 세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빛의 세기가 세면 방출되는 뭐라고? 되면 광전자 수가 많아져.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만다고 새로운 가설을 세웠어. 우리가 보는 요 빛이라고 하는 게 있지. 빛이 이렇게 오잖아. 우리가 보는 요 빛은 뭐다? 파동이 아니다. 파동이 아니고 뭐다? 입자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요 빛을 입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요 빛이 입자인데 뭐라? 요런 알갱이로 되어 있는 입자야. 요 알갱이 한 개 한 개를 뭐라 불렀어? 한 개 한 개를 광량자라고 불렀어. 혹은 광자라고 불러도 돼요. 광량자, 광자라고도 불릅니다. 그래서 무슨 설을 세운 거야? 광량자설이라는 걸 세운 거야. 광량자설이라는 거. 자, 전자가 방출되는 걸 봤어. 자, 탐구 자료장 보십시오. 검전기를 이용하여 광전효과 실험. 잘 닦은 아연판에 검전기의 금속판 위에 올리고 털가죽으로 마찰한 에보나이트 막대를 아연판에 접촉하였습니다. 자, 마이너스로 대전시킵니다. 자, 아연판 위에다가 각각 무슨 등? 자외선 등, 형광등 비추고 금속박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했습니다. 그죠? 요 그림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검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연판을 이렇게 올린 거야. 근데 아연판이 뭘로 돼 있어?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어요. 그럼 아연판하고 접촉시켰으니까 금속판도 뭘로 돼? 마이너스로 돼. 그리고 뭐로 돼? 금속박도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됩니다. 전체가. 그죠? 옆에 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뭘 넣었어? 금속판, 아연판을 이렇게 놨어요. 아연판을 놔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무슨 극?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뭘 비쳤어? 여기는 자외선을 비쳤어. 여기는 뭐가 비쳤어? 백색광, 형광등을 비쳤어요. 형광등 뭡니까? 무슨 빛입니까? 가시광선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광선을 비쳤어요. 비쳤더니 자외선 등을 비춘 여기에는 뭐더라? 시간이 지나니까 요 금속박이 뭐에? 오므라들어요. 왜 오므라들어? 전자가 방출되는 거야. 자외선 등에 의해서 여기 있는 전자가 뭐야? 튀어나가는 거야. 그럼 위에 있는 마이너스가 약해져 안 약해져?
약해지지. 밑에 있는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이게. 그죠? 금속박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 마나가 이렇게 오므라드는 거야. 아, 박이 오므라든다는 말은 뭐야? 전자가 뭐 되고 있네? 방출되고 있네. 여기 위에서 이렇게 방출되고 있다는 의미야. 그지? 근데 얘는 변화 있어 없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단 말은 전자가 방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외선에는 방출되는데 형광등에는 방출이 안 돼. 누가 더 진동수가 커? 여기가 진동수가 커요. 형광등보다. 그죠? 네, 진동수가 큰 형광등에서는 작은 형광등에서는 방출 안 되고 진동수가 큰 자외선 등에서만 마더라 전자가 방출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자외선 등을 비쳤을 때 금속박이면 자외선 등은 아연판에 가까이 비칠수록 금속박이 많다고 금속박이 빨리 오므라더라. 가까이 비칠수록. 아연판에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치면 빛의 세기가 세일수록 아연판에서 튀어나오는 광전자 수가 많아지더라. 형광등을 비치면 금속박이 오므라들어 안 오므라들어? 형광등을 비쳤을 때는 오므라들지 않아요. 전자가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와요. 그래서 자외선 등의 진동수가 F1이 형광등의 진동수 F2보다 많은 거야? 큰 거야. 이해되니? 아시겠습니까? 네, 특정 진동수보다 큰 겁니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란 거야? 광량자설이라는 걸 제안한 거야. 우리가 보는 빛은 광량자라는 입자 덩어리인데, 그죠? 광량자라는 입자 덩어리인데, 광량자는 어떻게 하냐면 금속이 이렇게 있으면 표면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어. 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냐면 광량자 한 개가 가서 부딪히면 전자 몇 개가 방출돼? 한 개가 방출돼요. 그럼 광량자 두 개가 가서 부딪히면 전자 몇 개가 방출돼? 두 개가 방출돼요. 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광량자 개수가 광량자 센 빛하고 약한 빛은 우리가 센 빛이 있고 약한 빛이 있는데 센 빛은 뭐라고? 광자수가 많은 거야? 많은 빛이야. 약한 빛은 광자수가 많은 거야? 적은 빛이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자의 방출 여부는 전체 에너지와는 관계없이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충분히 크면 전자는 방출돼.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충분히 크지 못하면 뭐 한다고? 전자는 방출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광량자 한 개의 에너지가 뭐에 비례하더라? 진동수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자, 그래서 봐봐. 진동수가 작은데 센 빛이 있어요. 센 빛이 있거든요. 이게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졌다고 가정합시다. 진동수가 큰데 약한 빛이 있어요. 약한 빛은 10이라는 에너지를 가져. 여기는 전자가 방출 안 돼. 여기는 방출돼. 왜 이러냐 이 말이야. 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센 빛이니까 광량자가 많아 안 많아? 그 100개가 있어. 그럼 광량자 한 개당 가진 에너지가 얼마야? 1인 거야. 그 전자가 방출 안 돼. 최소한 3 이상 돼야 되는데. 약한 빛이네? 그럼 광량자가 많아 작아? 적어요.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 가진 에너지가 얼마야? 10인 거지. 그치? 그죠? 약한 빛이기 때문에. 센 빛은 광량자가 많고 약한 빛은 광량자가 작은 거야. 네, 내가 가정한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빛은 1이라는 에너지를 광량자가 가지고 있는 광량자가 오기 때문에 전자는 방출돼 안 돼. 이걸 끊으려면 3이 들거든. 못 끊어요. 절대로. 근데 얘는 광량자가 작지만 1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량자가 와요. 근데 이거 끊는데 얼마 들어? 3이 들어. 그럼 전자가 나와. 뭐 한다고? 7이라는 에너지로 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아까 똑같은 진동수야. 진동수가 같아. 일정한 빛입니다. 진동수가 일정한데 여기 센 빛이 있어. 여기 약한 빛이 있어. 여기는 광량자가 그럼 많은 거야? 많은 거지. 여기는 광량자가 뭐야? 적은 거지. 그죠? 얘 2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얘는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빛을 비췄더니 여기는 전자가 몇 개 나와? 이렇게 나오는데 70으로 나와. 여기도 뭘로 나오더라? 70으로 나오더라고. 단 전자가 몇 개 나와? 동시에 여러 개가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야. 여기도 70으로 나오고 여기도 뭐 70으로 나오고 여기도 70. 전자 여러 개가 나오니까 합하니까 뭐가 되는가? 합하니까 개수가 많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광량자 한 개가 맞으면 전자 한 개가 튀어나오는데 센 빛은 광량자가 많으니까 뭐야? 전자가 동시에 많이는 튀어나와. 하지만 빨리는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요. 알겠습니까? 빨리 튀어나오고 천천히 튀어나오고는 뭐야? 뭐만 관계있어? 진동수에만 관계있어. 그 진동수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결정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광량자설이라는 설을 제안해 가지고 뭐 한다고? 광전효과를 설명을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빛은 파동이 아니고 뭐다? 입자라는 설을 제안했어요. 제안한 것으로서 빛은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 광량자의 흐름이라서 줄까? 빛을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 입자의 흐름으로 봤어요. 그래서 광전효과를 설명했어. 그 광자 한 개의 에너지 E는 뭐에 비례한다고? 진동수에 비례하는 거야. 그럼 진동수가 크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크고 진동수가 작으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뭐다? 작다 했어요. 이때 그 광자 한 개가 가지는 에너지 공식이 바로 뭐야? 요 공식이야. E는 HF야. H는 플랑크 상수란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케이? 되셨습니까? 네. 자, 광량자설에 의한 광전효과에서 한계 진동수 줄까? 금속변에 광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는 최소 진동수.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문턱 진동수라고도 불러요. 어떤 책에는 문턱 진동수, 어떤 책에는 한계 진동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방출되는 광전자수, 빛의 세기에는 광전자수 똑같은 진동수야. 똑같은 자외선이라고 놓을게. 자외선인데 무슨 빛이 있어? 약한 빛이 있고, 자외선인데 무슨 빛이 있어? 센 빛이 있어. 약한 빛은 뭐가 많아? 뭐가 적어? 광자수가 적어. 광량자 수가 뭐하다고? 적어요. 얘는 광량자 수가 뭐하다고? 많아요. 그죠? 근데 진동수는 똑같잖아. 동일한 진동수이기 때문에 나오는 운동 에너지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여기도 방출되는 운동 에너지는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는 많은 수의 전자가 방출되고 방출되는 전자수가 많은 거야? 전자수가 많습니다. 여기는 전자수가 뭡니까? 그렇죠. 전자수가 적어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 빛의 세기는 광자수의 빛의 세기는 세기는 광자의 수에 비례한 거. 센 빛은 광자가 많고 약한 빛은 광자가 적은 거야. 따라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충분히 크면 전자는 방출돼 안 돼? 돼요. 근데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전자가 방출돼 안 돼?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진동수겠죠. 최대 운동 에너지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뭐에만 비례한다고? 진동수에만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했죠. 운동 에너지 EK는 빛 에너지에다가 마이너스 W 했죠. 요 W 값은 이담수라 했잖아. 항상 일정하다 했어 안 했어? 그죠? 금속의 종류가 달라지면 달라지지 않으면 일정하거든. 그럼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인데 빛 에너지는 광자 한 개 에너지니까 광자 한 개는 에너지는 HF잖아. 마이너스 W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 일정한 값을 가지죠. H도 플랑크 상수가 일정하거든요. 그럼 얘를 내가 크게 하고 싶어. 뭘 크게 해야 돼? F를 크게 해야 되죠. 그래야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지. 요 뒤에 값이 일정하니까. 앞에 값이 전체 값이 크려면 H는 플랑크 상수니까 일정한 값이니까 진동수를 크게 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전자 튀어나오는 전자의 속도도 어떻게 되네?
빨라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같은 진동수의 빛을 비추면 동일한 진동수의 빛을 비추면 튀어나오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같다 안 같다고? 같다요. 알겠습니까? 네. 따라서 광전자는 광자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방출되므로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추면 최대 운동 에너지, 그렇지.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추면 최대 운동 에너지도 크고 진동수가 같으면 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 그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그래프가 옛날에 있었는데 요새 그래프 빠졌어요. 혹시나 몰라서 내가 그려드릴게요. Y축이 운동 에너지입니다. X축이 진동수거든요. 특정 진동수보다 작으면 봐라.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은 hf 마이너스 w 아닙니까? 이걸 1차 함수로 봐봐. Y축 운동 에너지. 자, 이거 뭐라고? 2차 X축이지. 진동수니까. 그럼 요거 뭐가 돼? 기울기 되겠네. Y는 AX 플러스 B꼴 아닙니까? 1차 함수 모양. 그죠? 요게 뭐가 돼? 절편 되겠네. Y절편. H가 플랑상수지. 그 그래프는요. 한계 진동수가 여기야. 그럼 그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얘가 넣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뭐라? 마이너스 W 값이 돼요. 고객님 왜 이렇게 조세요? 위약금 있대요? 위약금 있대요? 6개월을 써야 된대요. 그럼 6개월 쓰면 위약금 없대? 6개월 쓰고 나면 6개월 뒤에 얘기해라. 아빠 도저히 쓰는데 이게 도저히 이상해. 뻑뻑대 하면서 한 두 번 던져.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 얼마입니까? H죠, 그죠? H 값이. 이게 A 금속의 한계 진동수 WA라고 넣으면 B 금속은 어떻게 될까? 얘는 요렇게 되겠네.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겠죠. 이것도 기울기는 얼마야? H겠죠. 여기를 A 금속의 한계 진동수 FA라고 넣고 여기를 B 금속의 한계 진동수 FB라고 넣으면 한계 진동수 누가 더 커? B가 더 크죠. 그죠? 한계 진동수가 클수록 이함수 값도 커져 안 커져? 커져요. 선생님 음수인데요? 음수 아니잖아. 이항시켜서 그런 거야. 그죠? 네, 1차 함수 모양으로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이항시켜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된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죠? 그런 모양이 되는구나. 아시겠습니까? 요 그래프도 책에서는 빠졌어요.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기울기는 만다고 둘 다 같습니다. 얘도 기울기는 H고 얘도 기울기는 H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계 진동수가 A가 한계 진동수가 커, B금속의 한계 진동수가 커. B금속계 크지. 따라서 이함수 값도 누가 커? A가 커, B가 커. B가 커요. 한계 진동수가 클수록. 이해됩니까? 오케이? 되셨죠? 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자, 전자는 금속 원자로부터 전기력을 일려받고 이 인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광전자로부터 특정한 값보다 큰 에너지, 즉 전자를 방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광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최대 운동 에너지는 광자 한 개가 가지는 에너지에다가 전자를 방출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이게 뭐였어? 아까 이 공식이었지. 요거 변형한 거죠. 빛 에너지는 이함수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한 건데 넘어가니까 운동 에너지 대 풀니까 빛 에너지에다가 마이너스 W 대 안 돼. 되지? 요게 요 놈이고 요게 요 놈이고 요게 요 놈이잖아. 돼요?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뭐에만 비례한다고? 진동수에만 비례해요. 진동수에만.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도 커져서 운동 에너지도 커져 안 커져? 커져요.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요거 하나 그려 놓으실래요? 그리고 좀 쉽시다. 이거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면 날리는 거지 뭐. 뭘요? 아, 떠드는 애들, 그 사람들요. 죽이고 싶지까지는 않고요. 나 방, 방해를 해서. 저 사람들도 지금 선거 한번 하고 나면 사람이 너 선거하는 사람들 얼굴 봤나? 타가지고 얼굴이 시커매요. 어? 저렇게 선거하는 마음으로 평상시에 당선되면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당선되면 고기 빳빳하게 들고 다니까 그게 문제지. 안 그래? 뭘요? 이거요? 기울기 H. 기울기가 H라고. 둘 다 기울기는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요 물리 수업하고요.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해서 쉴 겁니다. 지금 보내려고? 올라가려고요. 아, 안녕하세요. 5층 프라임 학원에서 추천받고 등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으면 되지. 할인도 해주시나요? 이렇게 추가 시간도 넣어주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돼. 질문하면 되지. 프라임 학원이 하면 돼. 얼마나 등록할 건데? 몇 시간 할 건데? 한 달 거? 기간권을 한 달 끊을 하려고 하는데, 아, 시간권을 하려고 하는데 몇 시간 끊으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더 넣어주시나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오늘 몇 시에 등록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오늘 9시에 등록하러 가겠습니다. 김민정님 6개월 써야 돼서 힘이 빠져요. 어? 어? 민정아, 아니 근데 아이폰 쓰는 거하고 갤럭시 쓰는 거하고 아이폰 쓰면 왜 공부가 안 되는데? 내가 전화해 줄게. 내가 전화해 줄게. 야, 설마 내 추천 받아서 갔다 했는데 그 아줌마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 부부가 같이 하는 것더라고. 저 나는 아줌마만 만났는데 아저씨는 못 만나봤는데. 그, 그건 괜찮아. 수인아 요즘 애들 많더나 저기. 많아? 많아졌어? 갑자기. 시- 어, 당연하지. 모르지, 난 안 가볼봤는데. 요즘 요 주변에 독서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스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
30시간이면 한 달에 30일이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야? 1시간인데? 안 되잖아. 음, 네, 네. 어?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통합과학 학교별로 너희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진도 나가는 거 내가 조사해가지고요. 그 최대한 안 겹치게 한번 해보려고요. 조금 겹치긴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요 시간 안 쓰니까 요 시간 그러니까 다음 주 못 없으니까 요 시간대하고 D 시간대하고 조절해가지고 시간을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없어요. 네? 자, 할까요? 7시인데. 뭘 안 돼요. 5분 쉬었잖아요. 아이씨다. 이분은 거의 사망이신데? 자, 빛의 이중성입니다. 한번 봅시다. 네, 합니다. 5분 쉬었잖아요. 자, 이중성입니다. 자,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가지고, 자, 그래서 현재는 빛은 파동도 아니고, 파동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입자라고. 그래서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뭐하고 있다고?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이중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그죠?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쵸?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입자성과 파동성은 동시에 나타나? 안 나타나요. 입자성 실험하면 입자의 성질이 나타나고 파동성 실험하면 뭐나고? 파동의 성질만 나타나요. 그죠? 입자성과 파동성은 동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순간에 입자의 성질과 어떤 순간에 파동의 성질 중에서 하나만 나타나요. 그래서 파동성의 증거가 있고 입자성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별표 2개. 파동성의 증거 회절 간섭입니다. 간섭 현상을 파동성의 증거라고 하고요. 입자성의 증거가 뭡니까? 광전 효과입니다. 광전 효과. 하나 더 쓰자면 이 컴퓨터 효과가 바로 뭐야? 얘도 입자성을 증명한 실험입니다.
입자성도를 증명한 실험이거든요. 자,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컴퓨터 효과인데요. 자, 전자가 요렇게 있었어. 여기에. 이 전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 X선을 쏘았어요. X선을 쏘았거든요. 쏘니까 X선을 딱 맞은 전자는 뭐하더라고? X선을 맞은 전자는 요렇게 움직여요. 전자가. 움직이면서 무슨 에너지 가져? 운동 에너지를 가져요. 그리고 X선에 맞고 난 전자에 맞고 난 X선은 뭐한다고? 이렇게 튕겨 나가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산란된 X선이라고 불러요. 산란된 X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란된 X선의 파장이 뭐해지더라? 길어져요. 파장이 뭐한다고? 길어져요. 원래 X선보다 이렇게 길어. 파장이 길어진단 말은 에너지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겁니다. 왜요? 광전효과에서 E는 HF죠. 요건 뭐 때문에? 람다분의 HC가 나오거든요. 진동수하고 에너지는 비례하지만 파장하고는 반비례해요. 파장이 길어졌단 말은 에너지가 작아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X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에너지를 누구한테 전달해줬어? 일부를 전자한테 준 거지. 맞죠? 그죠? 아, X선이 입자 알갱이인 거야. 이런 알갱이로 되어 있는 입자로 되어 있는 X선이 띵 하고 부딪히고 일부는 산란되고 일부는 뭐야? 전자한테 운동 에너지가 줘가지고 만다고 이렇게 가더라고.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산란된 X선의 파장이 길어지는 걸 발견했어. 누가? 콤프터 연삼이. 자, 아인슈타인은 광전효과에서 광량자솔로 설명한 이후에 미국의 물리학자 콤프터는 X선과 자, 전자의 충돌 상황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콤프터 효과는 X선을 전자에 입사시켜서 산란된 X선의 파장 줄거 산란된 X선의 파장이 뭐하더라? 증가하는 것을 현상을 발견했어. 자, 광자와 전자의 충돌을 해석할 수 있어서 빛의 입자성에 대한 뭐가 돼? 증거가 됩니다. 빛의 입자성에 대한 증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죠? 자, X선 광자 한 개의 운동량 P는 크기는 다음과 같은데, 이 뒤에 가면 물질의 물질의 이 파동성이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설명할게요. 요거는 공식은 람다는 MV분의 드브로이의 MV분의 H 해가지고 드브로이의 물질파가 나와요. 그때 가서 설명할게요. 그때 가서 자, 운동하는 물체의 충돌에서 운동량이 보존되는 것 같이 X선의 진행과 전자의 운동도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X선 입자에 원래 X선이 가지고 있던 운동량이 있었어. MV 값이. 근데 충돌하고 나면 뭐 한다고? 에너지가 작았으니까 운동량이 뭐 해야 돼? 작아져야겠지. 요 둘의 운동량의 합이 뭐 해야 된다고? 같아져. 그죠? 충돌 후 X선은 운동량의 일부를 잃어서 파장이 길어지고, 그쵸? 충돌 후 X선은 운동량의 일부를 잃어서 파장이 뭐 해졌다고? 길어졌다고. 그래서 에너지가 뭐 해졌다고? 작아졌다고. 전자는 운동량을 얻었다. 이게 콤프턴 효과입니다. 그래서 콤프턴 효과도 뭘 증명하는 실험이야?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실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광전 효과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가 뭐 있느냐? 자, 영상 정보 저장 장치 돼 있는데, 자, 전화 결합 소자입니다. CCD. 니네 핸드폰으로 사진 찍잖아. 그죠? 사진 딱 찍으면 어떻게 돼? 사진이 저장돼 안 돼? 갤러리 들어가면 사진 다 있잖아. 그지? 그게 그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이 장치가 개발돼서 그래요. CCD가. 알겠습니까? CCD는 어떤 원리로 만들고 사진을 저장한다고? 광전 효과 원리로 만든다고 사진을 저장해요. 하나하나를. 알겠습니까? 사진을 찍으면 빛이 들어오거든요. 이만큼이 사진이라 가정하면 이걸 만다고 촘촘히 나눠요. 나누면 이렇게 하나하나 섹터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요 하나하나의 섹터에다가 만다고 전기신호로 저장을 하는 거야. 전기신호로 저장을 해가지고 만다고 그 내용을 저장했다가 불러들일 때 만다고 그거 색깔하고 파장을 해가지고 에너지 세기를 가지고 만다고 빛을 우리가 출력해서 볼 수 있다고. 네, 이게 전화 결합 소자인데 얘가 바로 뭐야? 광전 효과 원리를 이용한 거야.
자, 광다이오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광다이오드는 뭐냐면 빛을 받으면 뭐 한다고? 전자가 방출돼요. 여기 받으면. 자, 빛을 이렇게 쬐었어. 빛을 쬐었죠. 그죠? 자, 플러스가 있고 말씀인데, 자, 빛을 받으면 전기 신호를 만드는 반도체 소재라고 광전 효과를 뭘 이용한다고? 광전 효과를 이용해요. 빛을 받으면 여기 위에 플러스 전극이 있는데 금속판이 있어. 빛을 이렇게 받으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만나고 튕겨져 나가요. 알겠습니까? 네. 튕겨져 나가가지고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되거든요. 플러스 극이 되면 밑에 있는 전자들을 만다고 당겨 안 당겨? 당겨요. 그럼 여기가 전자가 많이 튕겨 나가면 전자가 많이 튕겨 나가면 플러스가 세지겠네. 그럼 올라오는 전자 수도 많아져 안 많아져? 많아지겠네. 그죠? 그럼 방출된 전자 개수가 작아. 그럼 올라온 전자 개수도 뭐겠어? 작아지겠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몇 개의 전자가 방출됐느냐 바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밑에 절연층 밑에 전자의 전하량이 얼마가 되느냐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 몇 개의 전자가 방출됐는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야? 디지털 카메라에 쓰는 원리입니다. 카메라 사용 원리인데, 자 봅시다.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CCD의 상에 맺히면 CCD의 광다이오드에 각각의 다른 색깔, 다른 색의 빛이 도착하여 광전 효과에 의해서 광전자가 방출됩니다. 빛의 세기에 따라서 방출되는 수가 다르대. 그치. 빛의 세기에 따라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가 다릅니다. 따라서 화소별로 이 디지털 정보를 변환하여 메모리 카드에 만다고. 화소가 뭐야?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화소야.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야? 픽셀이죠. 픽셀이죠. 네. 보시면 TV가 이렇게 있어요. 그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작은 점이 있어 없어? 그 작은 점 하나하나를 뭐라 불러? 픽셀, 화소라고 불러. 100만 화소 하면 여기 점이 몇 개 있는 거야? 100만 개가 있는 겁니다. 점이. 그래서 니네 그 점묘화 알지? 점을 막 찍어가지고 이걸 멀리서 보면 뭘로 보여? 그림으로 보이는 거야. 똑같은 원리입니다. 점묘화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찍어가지고 니네가 멀리서 보면 얘가 뭘로 보이는 거야? 이런 영상이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사진으로 들어오는데 봐라. 사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 작은 점 하나하나가 있어. 여기에 이렇게 파란색 점이 찍혔다고 가정하면 얘가 파란색이지 지금 현재. 그죠? 이 파란색에 대한 정보를 만다고 저장을 한다고. 여기다 좌표를 다 줘가지고 여기에. 그죠? 그럼 일단 파란색인 걸 봐봐. 여기 방출된 전자의 개수를 가지고 뭐 해서 빛의 세기를 알 수 있어 없어? 빛의 세기는 방출된 뭐? 전자수에 비례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럼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필터가 있어요. 그죠? RGB 필터가 있어요. 레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린, 블루가 있거든요. 그죠? RGB 필터에서 어느 필터에서 빛이 통과했는지를 가지고 뭐 알 수 있어? 빛의 색깔을 알 수 있어요. 빨간색하고 주황색이 같이 통과했어. 그럼 무슨 색이야? 빨간색하고 초록색, 초록색, 파란색을 통과했는데 여기만 통과하면 빨간색이지. 여기만 통과하면 초록색, 여기만 통과하면 파란색이잖아. 그럼 빨간색과 파란색에 있는 여기를 통과했어. 무슨 색이야? 노란색이에요. 알겠습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통과하면 무슨 색입니까? 그거는 물감이 보라색이고 빛은 자홍색입니다. 네? 예, 약간 달라요. 자홍색이에요. 자홍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색이야? 청록색입니다. 청록색이 되고 요 안쪽이 무슨 색입니까? 흰색입니다. 흰색. 까만색이 없어. 하얀색이 안 보여야 돼서 흰색입니다. 그래서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무슨 색이 돼? 밝은색이 돼요. 이렇게 돼요. 요 RGB를 적당히 조절하면 뭐 할 수 있다고? 모든 색깔의 빛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RGB를 적당히 조절하면. 검정색 빛은요? 빛이 없는 게 검정색이야. 물감은 섞으면 까매지지만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뭐죠? 하얘져요. 밝아지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화소가 이렇게 있어요. 컬러 필터라는 게 있는데 자 빨간색 요 화소 여기 안에 있는 화소가 있는 여기 요 부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요 부분에 빨간색 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초록색 필터가 있고요. 위에 뭐한다고? 그 다음에 파란색 필터가 있겠어요. 여기서 요 세 가지 필터가 있는데 어디를 통과했는지에 따라서 그 빛의 색깔이 결정이 돼 안 돼? 결정이 돼요.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흑백일 때는 요게 뭐야? 필터가 없었다고. 요게. 근데 이게 필터도 있기 때문에 만들고 핸드폰도 우리가 컬러로 볼 수 있다고. 얘도 마찬가지 컬러로 볼 수 있다고. 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TV 컬러 TV가 안 나와가지고 흑백 TV로 봤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자, 컬러 필터. CCD는 빛의 세기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는 뭘로 할 수 있어? 방출된 전자의 뭐? 개추. 방출된 빛의 세기는 방출된 전자의 개수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뭘만 알 수 있어? 뭘 알고 싶어? 컬러 색깔을 알고 싶어. 그죠? 그 컬러 필터 위에다가 컬러 필터를 배열합니다. 자, 빛이 컬러 필터를 통과하면 RGB의 세 가지 빛으로 분리되고 각각 광다이오드의 전기 신호로 이렇게 만다고 어디를 통과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어떤 필터를 통과했는지를 보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자가 방출됐어. 봐봐. 전자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전자가 방출됐어. 전자가 이렇게 있죠. 이 전자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전자를 셀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되겠지. 옮길 때 어떻게 해? 여기다가 전압을 걸어줘. 옆에 똑같은 전압을. 그럼 겠지? 그럼 여기를 0으로 만들어버려. 그럼 이쪽 가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옆으로 가, 안 가? 가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보내요. 옆으로 보내가지고 결국은 만다고 요 빛을 세기를 읽어내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 전화선 있고 이렇게 해서 쭉 보내가지고 뭐야 전화 측정 장소로 보내요. 그러면 여기 한 칸 한 칸 한 칸에 들어있는 뭐 한다고 전화의 양을 다 읽어내요. 아 여긴 전자 몇 개, 여긴 전자 몇 개, 무슨 색,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뭐 한다고 화소 한 개 한 개마다 다 기억을 해요. 메모리에다가 기억을 해가지고 짠 들어준 거야. 그럼 생각해봐. 화소가 좁으면 좁을수록 기억해야 될 게 많아 안 많아? 많겠지. 그죠? 기억해야 될 게 많으니까 용량이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커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소가 좋을수록 용량이 많다고 많아서 커져요. 선명한 소유서 선명할수록.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즘 나오는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야? 요 CCD가 개발되었어요. 이거 개발한 사람 노벨상 받았어요. 이걸 개발한 사람이에요. 컬러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되셨습니까? 네. 자, 이미지 센서 CCD, CMOS 등 전체 관측을 위한 망원경, 차량용 카메라, 내시경 카메라, CCTV, 드론 등 빛을 인식하는 여러가지 기구로 광 센서로 이용됩니다. 그죠? 요즘 많이 이용되고 있죠. 빛을 가지고 네. 광전 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더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넘겨보십시오. 232페이지. 자, 가는 사포로 문질러 닦은 아연판을 검전기의 금속판에 올려놓고 검전기를 음전화로 대전시킨 모습을 나와 다는 가의 아연판에 형광등과 자외선 등을 각각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얘 전체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대. 여기도 전체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대전되어 있어요. 그죠? 네. 형광등을 비치면 전자가 이렇게 금속 박에 오므라들어 안 오므라들어? 안 오므라들어요. 왜? 전자가 방출돼요. 안 돼요. 그럼 형광등은 한 개의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야 작은 진동수야? 작은 진동수지. 자외선을 비추니까 전자가 이렇게 금속 박이 오므라드네. 아 전자가 방출된다는 얘기네. 한 개의 진동수보다 마다 큰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나에서는 금속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다에서는 금속박이 말하더라? 요렇게 오므라들더라. 아, 그렇구나. 그죠? 네. 광전효과 요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광전효과 문제가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물질의 이중성입니다. 드브로이의 물질파. 쉬워요.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드브로이라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앞에 드자가 붙어 있는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이 많대요. 예, 드자가 붙어 있는 사람은 프랑스에서는 귀족이래요. 귀족이라네요. 아니요. 자, 드자 강호동 강제서 자, 자 드브로이의 물질파인데요. 아, 네, 강호동 이야기하니까 근데 옛날에 우리 와이프가 과외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 과외 마산에 과외를 하러 가가지고 과외를 했대. 근데 여자애가 그 중학생이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이제 과고 갔거든요. 과고 왔는데, 예, 과고 갔는데요. 이렇게 과고를 과학고를 갔다고 차원과고를 갔다고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한 애가 막 이렇게 통통하게 예쁘게 생겼대. 그 안중 하다 보니까 누구 닮았는데 누구 닮은지 잘 모르겠더래 처음에는. 근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집에 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실에 보니까 강호동 사진이 걸려 있더래. 강호동 안 딸이 아니지. 강호동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족한 거야. 강호동 형이 있지. 형의 딸인 거야. 당연히 닮지 왜 안 닮아? 하여튼 또 피가 뜩 섞였는데. 예. 네, 엄마 아빠지가 엄마 아니 아버지가 마산에 살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물어봤다. 니네 내 강호동하고 무슨 관계니 물어보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인데요. 이렇게 작은 아버지인데요. 사인 바로 받아. 그래가지고 걔가 나중 장원 가고 가가지고 걔 조기 졸업해가지고 이화여대 갔을 걸 아마. 걔 들리는 소문에 난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들리는 소문에는 강호동이 스포츠카 사줬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이화여대 가가지고 가길래 사줬대. 돈 많으니까 사줬겠지. 아니 느낌이 약간 통통하고 이렇게 하더래요. 모르겠어요. 강호동 저 오빠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자, 드브로이 물질파입니다. 드브로이 물질파는 뭐냐면, 야,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생각했어. 야, 우리가 빛이 뭔 줄 알았어? 파동인 줄 알았어? 입자인 줄 알았어? 원래는 그 전에 아인슈타인이 말하기 전에 파동인 줄 알았지. 파동인 줄 알았는데 동시에 뭐도 있어? 입자의 성질도 진이 안 지냐? 그쵸?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의 성질도 진이더란 말이야. 그지? 근데 우리가 철석같이 뭐라고 믿고 있는데? 입자라고 믿고 있는데 파동인 성질도 가지고 있는 놈이 있을까 없을까? 그쵸?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놈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뭐 했어? 생각을 했어요. 그 자기의 생각을 뭐 했어? 논문에 썼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파동인 놈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을 썼어. 맨 앞장 자기 이름 쓰고 드브로이. 그 다음에 뭐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논문 쓰면 참고서적 난 어느 서적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3장짜리를 썼어요. 써가지고 논문을 냈어요. 예, 요즘에 이렇게 쓰면 기시하다기 맞아요. 논문 이만큼 써요. 두껍게 써요. 그죠? 하지 않을까? 요즘에는 이런 거 하는 건 논문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냈어.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죠? 혁신적인 생각이지. 그죠? 파동인 줄 알았는데 역으로 생각한 거잖아. 그죠? 역지사지잖아. 역으로 생각한 거잖아. 파동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입자야. 근데 입자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도 있어? 파동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거야. 그죠? 했는데 이게 맞다고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데이비슨과 거머야. 네, 데이비슨하고 거머가. 데이비슨하고 거머리 새끼가 이걸 증명을 해요. 알겠습니까? 네, 증명해요. 그래서 이 물질 드브로이라는 사람은 파동이면 파장을 가지고 있겠네. 입자면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있겠네.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딱 했어. 모르겠다. 이렇게. 이지 않을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정말 맞다고 증명이 돼요. 이게 데이비슨하고 거머가. 자, 그래서 물질파입니다. 이걸 그래서 물질파라 불러. 그래서 물질파는 실제로는 공을 던지면 어떻게 돼? 공은 파동을 그리면서 나가는 거야. 근데 파장이 뭐 하는 거야? 너무 짧아.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 직진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파장이 보이려면 질량이 굉장히 작은 입자에서만 보이거든. 그 질량이 굉장히 작은 입자가 얼마 정도 돼야 돼? 무시막지하게 작아야 돼. 왜? 플랑크 상수값이 얼마야 이게? 10의 마이너스 34승이잖아. 그죠? 그래도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한 5승 정도는 돼야지. 10의 마이너스 5, 이것이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는 돼야지. 돼야지 볼 수 있지. 그럼 질량이 작아야 돼, 안 작아야 돼? 그치? 질량이 굉장히 작은 입자에서 보이지 않을까? 뭐? 전자라든가 양성자라든가 이런 거에서 관찰이 돼요. 실제로. 알겠습니까? 얘네들은 실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파동으로 움직여요. 파동 모양을 치면. 파장이 보입니다. 자, 드브로이 물질파입니다. 1924년에 드브로이는 빛이 파동의 과 같은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면 전자와 같이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질 것이라고 뭐 했어? 주장했죠. 그죠? 전자와 같은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질 것이라고 만다고 주장을 했어요. 증명을 한 게 아니에요. 하지 않을까? 넌 어떻게 생각해? 저는 아무 생각 없는데요. 뭐 이렇게. 자, 이와 같이 물질 입자가 나타내는 파동을 뭐라 불러? 물질파 혹은 뭐라 불러? 드브로이파라 불러요. 그래서 이렇지 않을까라고 드브로이가 말했어? 예측을 했다고. mv분의 h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입자의 속력이 v이고 질량이 m일 때 물질파의 파장이 람다랍니다. 그죠? 속력이 3v이고 질량이 2m일 때 물질파의 파장. 얘는 그러면 람다는 뭐가 되겠어? mv분의 h가 되겠네. 그럼 얘는 람다 프라임 값은 얼마가 돼? 질량이 3v, 질량이 2m, 속력은 3v가 되겠네. 요 값이 h가 되겠네. 그럼 뭐가? 6mv의 h가 되니까 얘는 뭐가 돼? 6분의 1 람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요 값을 람다라고 했으니까 mv분의 h 값을. 되나요? 오케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왜 이렇게 나온 거냐면, 자, 봐. 운동에너지 공식이 몰라도 돼요. 운동에너지란 뭐다? 2분의 1 mv 제곱이지. 요거는 2m분의 지금 몰라도 돼요. 아니요, 운동에너지 공식은 알아야지. 이거 증명하는 거. mv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까?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2m분의 운동량은 p의 제곱이지. 아까 람다는 뭐라며? mv분의 h라며. 맞아요. 그럼 p에 대해서 풀어볼게. p라는 건 뭐가 됩니까? p의 제곱은 2m의 2k 값이 됩니까? 양변에 루트 씌울 수 있습니까? 운동량 p 값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2m 2k가 됩니까?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할 수 있니? 요 값이 p니까. 따라서 물질파의 파장은 뭐분의? 루트 2m 2k분의 h 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 책에는 이렇게까지만 정리해놨죠. 그죠? 오케이?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자, 드브로이 물질파가 있던 거 데이비슨하고 커머입니다. 자, 니켈 표면에 54V의 전압을 가속한 다음에 전자선을 입사시켜 니켈 결정에서 산란된 전자의 수를. 자, 니켈 표면에다가 전자를 쏘았대. 여기다가 전자총 올라가지고 따르르르 쏘았어. 쏘았더니 전자가 맞고 만다고 튕겨 나가겠지. 그죠? 튕겨 나가는데 이렇게도 튕겨 나가고 이렇게도 튕겨 나가고 이렇게도 튕겨 나가고 막 튕겨 나가는데 어때? 특정 각도에서 많이 보여 안 보여? 자, 전자는 50도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오더래. 50도에서 가장 많은 전자가 튀어나오더래. 각도기 50도. 왜 그래? 산란돼서 그래요. 아니, 간섭을 일으켜서 그래요. 산란된다. 간섭을 일으켜서 그래요. 전자가 특별한 각도에서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더라. 전자수가 많음을 받겠습니다. 전자가 파동처럼 회절하여 특정 각도에서 만나고 특정한 각도에서 뭘 일으키는 거야? 보강 간섭을 일으킨 거야. 특정 각도에서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그렇다더라.
그럼 간섭을 이룬 건 파동이야, 입자야? 파동이야. 파동성을 보여, 전자도.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X선 회절문인데요. X선 회절 실험이거든요. 전자를 X선을 쏘았어. 쏘면 이렇게 회절 무늬가 생겨요. X선은. 전자도 쏘았네. 무슨 무늬가 생겨? 회절 무늬 생기지. 그죠? X선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파동성을 가지고 있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뭔데요? 이거 뭐야? 나 지난번에 이거 비슷한 거 단어 주었는데. 야, 이거 혹시 잊어먹은 사람 까만색 이거. 이것도 펜스촉이야? 이건 아니야? 뭐 뚜껑이야? 이거 이런 뚜껑인가? 이거 저기 터치펜 뚜껑인가? 이 터치펜 뚜껑 아닐까? 모르시나?